네,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김문수 장관님, 네. 그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역사 왜곡, 계엄 옹호, 반헌법적 발언, 노조 탄압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축에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를 악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마저 부정하면서 노동자를 적대시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적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도 반성조차 없는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장관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따져 물어야 마땅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면한 노동 현실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관님은 오유한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계속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당연히 그 문제는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좀 더 깊숙이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방송업계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구조 형태입니다. 이거 아시죠? 네,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뭐 인정하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오유한나 씨는 근로자입니까? 근로자가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한 요인들이 많다는 거 그건 인정하시죠? 그 점도 있습니다. 인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오유한나 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까? 이제 계약서, 이제 프리랜서로서 계약서도 있고 또 지금 이 오요한나 씨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이 그겁니다. 바로 예, 지금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문제가 많이 부분이에요.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 말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고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과 같은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 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지 못해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 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되면 됩니다. 그걸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야당 의원께서 어제 그 법안소에서 이걸 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신중 검토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좀 세심하게 따져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이 네,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깊은 트라우마까지 남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PT 한번 보시죠.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한다.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다. 직장의 괴롭힘 맞습니까? 이거는 안 되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이 직원들이 이제 근로자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맞죠? 넘어서 이거 상당한 정도로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도 이게 문제라고 이거는 직장의 괴롭힘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직장의 괴롭힘 맞죠? 강요는 안 되죠. 예. 네, 맞다는 거죠. 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방금 읽어드린 거에서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은 갑자기 일단 강요- 자세히 봐야 됩니까? 여기 의원님이 쓰신 강요라고 하는 것이 강요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야 아니 되겠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이거 맞습니다고 하시더니 이거는 또 다시 봐야 되는 강요인지 봐야 되는 여부입니까? 이 대상이 사실관계 바뀌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원이 경호처 직원이 되고 회장이 윤석열이 된다고 해서 법의 적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방금은 중요하죠. 맞다고 하셨다가 또 다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 12.3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합니다. 문자 보십시오. 문자 보여주세요.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게 경호처 직원이 보낸 문자입니다. 이게 언론에 나온 문자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군인, 경찰들, 그리고 공무원까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물리력 사용을 강요받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작전에 투입되고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들과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본인이 계엄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현재 수많은 군인, 경찰들이 윤석열이 초래한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까는 사실관계 확인 여부 얘기 안 했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장관님께서 지금 이렇게 괴롭힘의 행위자, 괴롭힘 숙에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또다시 계엄의 공포에서 떨어야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또 겪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국민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런 문제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받는 고통,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복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신 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또 국민의 피해도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안 맞겠습니다. 그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실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안 했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걸 왜 장관님 스스로 판단하세요? 장관님이 그런 헌법 기관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겁니다. 마-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똑바로 해야죠. 김태선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